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정말 반갑습니다. 퍼즐 특급 열차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좀 됐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청춘행진곡이라고 기억하세요? 이걸 더 많이 기억하시네요. 이건 30년이 더 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되신 거죠. 그죠? 그리고 텔레비전도 많이 보셨고, 또 기억력이 좋으시고, 청춘행진곡이란 프로그램이 아마 저한테는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학교는 뭐였을까요? 네? 방송국. 내 인생의 학교는 방송국이었다. 제가 퀴즈 프로그램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답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의 학교는 방송국이었다. 과연 뭐였을까요? 내 인생의 학교는 실수들이었다. 뭐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뭐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진짜 살면서 그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실수였을지 모르는데요. 저는 개그맨이었습니다. 영화 배우나 이 모델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개그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제가 19살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데뷔를 했었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정말 제가 많이 웃길 수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행복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청춘행진곡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근데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또 이제 뭐 인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바쁜 만큼 돈도 벌고 뭐 그랬었는데 일을 하면서 참 내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부족하다는 걸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틈틈이 이제 이렇게 책을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논어를 읽은 겁니다. 이상한 실수죠. 논어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공자가 직접 쓴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이제 공자의 말을 모은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좋은 말들이 참 많은데 그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이제 스스로 자주 독립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40세 이제 불혹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70 종심인데요. 이것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이제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발견한 건요. 이 공자를 우리가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학생으로 살다 가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감히 공자가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 공자님의 한 100분의 1은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책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독학으로도 얼마든지 뭐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뭔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이 40에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이 40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실제 이제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인데 지금 무슨 공부냐? 메뚜기도 한철이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은 다 메뚜기인 거예요. 진짜 메뚜기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공부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저도 놀랐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정재환이가 무슨 수석 졸업했다는데 이게 실화냐? 그걸 또 확인하는 분도 계셨고 뭐 그런데 근데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사실은 방송으로 돌아갔으면요. 그러면은 일도 유지하고 또 인기도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의 두 번째 실수, 이게 또 이제 실수인 거죠.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석사에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박사 과정에도 진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그 한글 역사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역사를 공부하는데 일본어가 필요한 거예요. 일본어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일본어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본어 학원에 다니게 된 겁니다.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교실에요. 저는 40이 넘었는데 대개 이제 20대입니다. 21, 2살, 뭐 5살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일본어 그 선생님께서 서로 대화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가 참 그 난감해요. 그냥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대화를 시키면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날인가 그 젊은 여학생하고 이제 짝이 됐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저 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물어보면 그 쉽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저 입시 위주 뭐 이런 교육, 또 사교육 팽창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주입식 교육 아니면은 뭐 EBS에 그 참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많이 안 본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일본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와 난다と思いますか? 다카라 이 다카라가 그러니까거든요. 다카라 이 다카라만 하고 있으니까 이 여학생이 그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저기 아저씨 계속 까시지만 마시고요. 뭐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요. 이게 참 이게 부끄러운 순간이고 정말 그 이 굴욕적인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창피함 이걸 그 극복해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자님 말씀 가운데 이 불치하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또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그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무튼 꾸준히 이제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뭐 일본어 능력 시험 뭐 1급도 이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일본어 자료들을 이제 보고 잘 검토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어 하나 때문에 그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아마 일본 그 학자들이 한 그 선행 연구를 보지 않았으면은 그 논문에 좀 이렇게 구멍이 좀 뚫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까요. 이게 또 이게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예전에는 그 어디 해외 여행 가더라도 그냥 가이드 뒤를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혼자 자유롭게 이제 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저 왼쪽 사진은 이제 그 대마도입니다. 최익현 선생의 그 순국지를 답사하던 그런 장면이고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오른쪽은 그 일본 후쿠오카에 그 쿠시다 신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칼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답사를 함고 참 많은 것을 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바로 이제 일본어 공부가 저한테 준 어떤 그 선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실수를 하죠. 저의 세 번째 실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나이 50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나이 50에 무슨 영어 공부를 해? 저한테 실제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는요, 그 영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뭔지 아시죠? 이게 영수기를 포기한 세대가 아니고 영어를 포기한 세대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뭐 I am a boy, 나는 소년이야. You are a girl, 너는 소녀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배웠지?
잘 생각이 would you like some coffee? 요 정도까지가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렇게 오래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이게 영어 울렁증이라는 게 있어요. 울렁증. 예. 외국 사람들 보면은 피하죠. 바로 피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혹시 여러분 저 서울 스타티온이라고 아세요? 서울 스타티온? 모르세요? 그 간판이 굉장히 큰 게 걸려 있어요. 기차 타려면 여기 가야 됩니다. 서울 스타티온.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5060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거든요.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한 거.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영어 점수 없어도 취직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요즘엔 영어 점수 없으면 취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들 이제 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50대, 60대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치매예요, 치매.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나덕열 교수님이라고 저 이 치매 전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고스톱이 아니고 외국어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외국어라는 거는 계속 뭐 단어도 외워야 되고 문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 뇌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 뇌를 계속 쓰면은 그것이 이제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제 50이 됐지만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50년이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겨우 절반 산 겁니다. 겨우 절반.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도 잠깐 갔었습니다. 저쪽은 이제 기숙사 앞에서 찍은 사진. 뭐 되게 젊은 학생들하고 저러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교실에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인데 이제 저런 데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근데 영어는요, 제가 사실 뭐 지금도 뭐 영어를 뭐 매끄럽게 못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한 지 저는 이제 딱 5년 됐는데요. 이제 울렁증에선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 I am a boy 여기서 끝났었는데, 이를테면 뭐 I am a boy with a dream, 나는 꿈을 꾸는 소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길게 얘기하고 뭐 외국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크게 두려움 같은 거는 없어요. 어떻게 이제 부딪혀서 얘기하고 뭐 그러면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뭐 what would you like? 그러면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a steak please. 뭐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뭐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그러면 뭐 well done please. 뭐 이 정도 이렇게 또 하면 되고. 그러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여행도 즐거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60대가 그동안 참 일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 가방만 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여행도 영어도 이렇게 좀 들고 떠나면 한결 그 여행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실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하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제 퇴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늘 뭐 하지? 주말에 뭐 하지? 뭘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저희 선배 가운데 한 분이 퇴직을 하고요, 그 나무 또 풀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더니 지금은요 숲 해설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국의 산과 숲을 누비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일단 해설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하신 거죠. 평생 자기 일하면서 하지 않았던, 그렇지만은 자기가 알고 싶었던 그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꼭 이런 것만 다 공부를 하고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춤을 제대로 좀 배워봐야겠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공부인 거죠. 물론 이제 춤바람 나면 안 되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공부인 겁니다. 집에서 과자를 구워봐야겠다.
그 과자를 어떻게 굽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공부인 거죠. 그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식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또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떨 때, 아니면 이제 일 끝나고 동료들하고 뭐 맥주 한 잔 마실 때, 이럴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공부할 때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공부를 추천을 합니다. 공부하면요 심심하지도 않고요 시간도 잘 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공부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힘든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 경험상 공부가 또 제일 돈이 안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이고 저 책은 사서 봐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책이요. 뭐 사면 좋죠. 예. 그렇지만은 뭐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고요. 이 지역에 또 도서관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은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 공부하고 싶은 거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죠.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냥 살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감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100세 시대 공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로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